2025 시즌 신인왕 예측. 만약에 송승기가 15승, 안현민이 뭐 한 30홈런 이렇게 되면은 선수가 앞서 있다고 봐야죠. 저희들이 기본 연봉이 1,200이었어요. 저 신인왕 받았는데요. 1,500 받았어요. 1,200에서 1,500. 예, 이순철 위원의 역사 이야기.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이 뭐 트레이드에 뭐 신인이었지 지금 이야기 듣는데 롯데 팬들은 좋죠. 그런데 김태형 감독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야구는 끝나지 않았다. TV에서는 볼 수 없는 야구 이야기. 2025년 6월 9일에 오프더 야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어서 못 지냈습니다. 배신자까지 돼가지고 이준혁 캐스트. 제가요? 네, 왜요? 지상파에 진출하고 싶어서 야구에 산다도 나가고 우리 라이벌 방송에 나가가지고. 야구에 산다 나가서도 저 오프더 야구 홍보하고 왔습니다. 또 저희는 야구 팬들은 다 하나인데. 안 뺏기면 다행이죠. 구독자. 자, 현재까지 순위표입니다. 지난 한 주는 10개 팀이 다 골고루 이겼습니다. 4승 2패 팀이 기아와 키움, 그리고 2승 4패가 NC와 두산, 나머지 6개 팀은 다 3승 3패씩을 기록한 한 주였습니다. LG와 한화 여전히 한 경기 반차고요. 3위 롯데부터 지금 7위 기아까지가 2경기 반차 안에서 촘촘하게 붙어 있습니다. 8위 NC, 9위 두산, 10위 키움까지. 키움도 이제 4승을 지난주에 거두면서 승률 3할 이상 다시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한 줄 평 해주시죠. 집중력 싸움이요? 이제 70경기를 향해서 가잖아요. 집중력 싸움.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부상 선수들이 좀 많이 나오고 체력도 좀 떨어지고 날씨도 더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집중력을 갖지 않으면 결국은 한순간 방심할 때 부상도 오고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날씨가 뜨거우니까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최대한 어떤 집중력을 가지고 경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각 팀이 주요 선수들이 다 부상을 많이 당해가지고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환점을 돌아가려고 하니까요. 힘을 내서 하면 좋겠어요. 한 주간 좀 눈에 띄는 팀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드릴 텐데 일단은 좀 상승세로 보이는 팀. 업팀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SSG도 괜찮은 것 같고요. 기아도 그렇고 이 두 팀이 지난주에 보니까 SSG가 그 강력한 선발진들 앞세워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SSG가 사실은 중위권에 머물러 있는 팀으로 봤는데 이 투수 선발진들이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위권으로 중위권 싸움에서도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보여줬다라는 그런 생각도 또 거기에 에레디아 선수도 지금 돌아왔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팀이 투타가 안정화를 그러니까 안전체가 만들어 준 거죠. 그렇게 보면 에레디아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는 상당히 그 강력한 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염려했던 김광현 선수가 오히려 작년보다도 좀 모습이 훨씬 좋기 때문에 화이트, 앤더슨, 김광현, 문승원 뭐 돌아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대팀 어느 팀하고 경기를 해도 대등한 경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팀이 안전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아는 제가 이제 그 조금 나아져 가고 있던 부상 선수가 워낙 많은데 그 백업 선수들이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떨어져 있는 지금 양현종 선수나 내일 선수가 좀 힘이 좀 붙이기는 합니다만 어느 정도 50% 정도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그 젊은 선수들의 그들의 화력을 상대팀이 맞기가 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경기하는 모습을 봤을 때 좀 괜찮은 모습 같다. 특히 일요일날 폰세 선수를 만나서도 그 어렵다는 폰세 선수를 무너뜨리는 걸 보면 결국은 기아가 상승세를 타고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불안하게 보는 부분은 지금 선두권에 있는 LG 하나입니다. LG가 투수력이 강력했었는데 LG 하나가 투수력이 강력했었는데 이 두 팀이 똑같이 지금 힘들이 조금 떨어져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발도 그렇고 불펜도 그렇고 그래서 유영찬 선수가 LG 같은 경우는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를 맡으면서 힘이 보태주고 있는데 조금 선발진들도 그렇고 불펜들도 초반 같은 힘을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금씩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다 봅니다.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세 선수도 그 초반에 강력했던 볼이 아니고 조금씩 힘을 좀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유현진 선수 부상까지 당했죠. 그렇다고 보면 하나도 LG는 공격력이 있습니다만 하나는 공격력까지 좀 다른 팀에서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이번 주 행보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투수력이 강한 팀들은 약간 그 투수진이 떨어졌을 때는 또 공격의 힘으로 그렇죠. 좀 극복을 네. 해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여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시점.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LG가 키움을 만나서 3연승을 해도 지금 부적합한데 지금 2패를 하고 나서 1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2패를 벗어나는가 일요일 날 강력한 공격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만약에 투수력까지 힘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공격력을 그대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공격에서 조금 더 활로가 찾아져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자, 이어서 베스트 라인업 보겠습니다. 6월 첫 주에 베스트 라인업, 지난 한 주간 최고의 활약을 펼친 각 포지션별 선수들입니다. 먼저 선발 투수는 LG의 송승기 선수, NC전에 6이닝 무실점, 키움전에 7이닝 무실점, 두 경기 모두 팀이 연패 상황이었는데 이 연패 스토퍼 역할을 잘해줬습니다. 구원 투수는 입단 2년차 기아의 성영탁 선수인데요. 1군 데뷔 후에 지금 8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 특히 수요일 두산 상대로 데뷔 첫 홀드도 따냈습니다. 포수는 두산의 양의지 선수입니다. 수요일 기아전과 금요일 롯데전 두 경기에서 홈런을 때려냈고요. 1루수는 지난 시즌의 홈런왕이죠. NC의 데이비슨 선수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한 주간 홈런 4개를 때려냈습니다. 2루수는 LG의 신민재 한 주간 전경기 안타, 그리고 화요일 NC전과 일요일 키움전은 특히 3안타씩을 때려냈습니다. 3루수는 키움의 송성문 선수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기록했고 특히 수요일 롯데전에는 6타점을 폭발시켰습니다. 유격수는 NC의 김주원 선수입니다. 토요일 경기 상당히 뜨거웠죠. 삼성을 상대로 홈런 포함 5안타 쇼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외야입니다. 먼저 롯데의 전준우 선수가 주간 9안타 6타점으로 OPS 1.330을 기록했습니다. 기아의 최원준 선수 6경기 중에 4경기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하면서 1군 복귀 후에 확실한 반등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한화의 이진영 선수입니다. 토요일 기아전의 연장에서 결승적 시타. 주말 시리즈 동안만 5할 3푼 8리의 타율을 기록했네요. 지명타자는 롯데의 레이에스 선수. 한 주간 6경기 치르면서 무려 15안타를 쓸어 담으면서 최다 안타 타이틀 수성에 청신호를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한 장면 임팩트 보여준 선수들 선정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아의 황대인 선수와 롯데의 김동혁 선수 각각 이제 공격과 수비 면에서 상당한 임팩트를 남겼죠. 외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전준우 선수는 글쎄요, 최영우 선수 우리가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것 같아요. 네. 이 나이가 30대 후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나이로 보면.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뭐 배트 스피드라든지 타격하는 요령이라든지 이게 전혀 떨어지지가 않아서 도대체 저 선수도 나이를 거꾸로 먹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여전히 롯데 자이언츠의 중심 타자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 조금 부진했던 것을 이제 완전히 회복해가지고 이 부상 선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준우 선수와 네일 선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닌가. 이 공격력이 그대로 그냥 유지되고 있는 것이 그럴 정도로 정말 뛰어난 타격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안 떨어지고 계속 이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네. 최원준 선수는 부침이 심하네요. 올 시즌에. 그런데 아마 FA를 앞두고 마음이 좀 조급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2군도 2번 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 여전히 그 빠른 발을 가지고 있고 컨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놓고 타격을 하고 경기를 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안정감을 주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뭐 수비에서도 어이없는 실수도 하고 공격에서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그런 점들은 본인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잘 새겨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을 부리면 모든 것이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특히 공격은 그렇습니다. 막 강하게 때리려고 하다 보면 힘들어가서 슬럼프로 빠지는 지름길이 되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난주처럼 어떤 마음 이렇게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한다라고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진영 선수는 이제 조금씩 야구를 눈을 떠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막야구를 하다가 이제 조금 경기를 꾸준히 나가면서 공격은 어떻게 하고 수비는 어떻게 하고 경기를 어떻게 내가 풀어나가고 흐름을 어떻게 읽어가고 이런 것을 이제 좀 알아간다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송성문 선수는 지금 여러 번 이 오프터 야구에서 언급을 해드리는데
조금 더 타격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석에 들어오면 믿음직하고 그런 모습들이 전체 키움 라인업에서의 그 동료들 이런 선수들에게 점점 더 큰 믿음을 주고 있고 상대에게는 굉장히 위협을 가하는 그런 타격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송승문 선수는 이 모습이 꾸준히 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키움도 타자 한 선수가 가고 투수가 다시 왔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이 강해지면서 지난주처럼 쉽게 상대팀에게 허물어지는 경기는 하지 않을 것 같다. 항상 대등한 경기를 펼쳐갈 수 있는 일을 송성문 선수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주원 선수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저도 안 주고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고봐야 저승을 안다고. 김주원 선수가 그냥 약간의 그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네네. 타격에 대해서 욕심도 있고 뭐 홈런도 많이 때리고 싶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타격은 욕심을 부리는 순간 슬럼프에 빠져나오는데 그러면 스윙 폭도 커지고 그러다가 막 일할 때도 경험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 들어와서는 이호준 감독을 만나서 뭘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스윙도 관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좌우 타석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내용도 좋고 더 공격도 좋고 워낙 지금 수비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많이 성장을 했고 이제는 대표하는 KBO를 대표하는 유격수가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격에서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아쉬웠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방송을 할 때도 자꾸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본인이 느끼지 못하면 이게 실천에 옮기지 않거든요. 타격 자세를 바꾸는 것도. 그런데 아마 작년 시즌을 계기로 삼아서 그게 본인의 어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올 시즌을 대비하면서 완전히 바꾸고 나와가지고 상당히 안정감 있는 그런 타격을 하고 수비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갔으면 좋겠고요. 신민재 선수도 상당히 기복이 지금 있는 작년에 비해서 시즌 초반에 계속해서 지금 타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벤치에도 가 있고 2군도 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 또 워낙 또 수비는 아마 대한민국 이루스 중에서 가장 지금 좋은 수비를 하고 있는 신민재 선수니까 공격력만 조금 갖춰준다고 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더 돋보이게 나타날 텐데 공격이 안 되니까 그런 점들이 다 묻혀져 가지고 나타나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데 지난주에는 정말 좋은 모습. 이 모습이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LG는 큰 힘이 되겠죠. 아마도 신민재 선수의 쓰임새가 좀 다양해지지 않겠는가 타순에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데이비슨 선수는 작년에 홈런왕인데요. 46개인가를 때렸는데 부상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었어요. 그래서 디아즈 선수가 24개로 지금 뭐 더블로 앞서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재력이 굉장히 큰 타자이기 때문에 또 파워가 있어서 만약에 이번 주에 데이비슨 선수가 조금 더 홈런을 많이 치고 쫓아간다고 한다면 디아즈 선수가 앞서간다고 해도 조금 홈런의 어떤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또 NC 다이노스에서는 교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장타자인 데이빈 선수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의 활약이 이대로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영탁 선수는 제가 지난번 광주 갔을 때 제구력이 그러니까 볼은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조금 더 우리가 속된 말로 지저분한 볼을 많이 던지고 일직선의 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제구력이 되니까 저 선수를 잘 활용하면 되겠는데 그런데 정말로 이 선수가 어려운 경기에서 지난주에 등판을 해서 1월 등판이죠. 결국은 2위를 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다고 보면 기아 타이거즈의 어떤 전체적인 선발진들이 불펜진들이 조상 선수가 예상한 것보다는 그게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약해진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성영탁 선수의 출연이 기아 타이거즈의 불펜진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승기 투수는 지난번인가 언제도 한번 선발이 돼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혜성처럼 나타난 그런 선발 투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LG가 1위를 달리고 있어도 연패에 빠졌는데도 그 연패를 송승기 선수가 등판을 해서 막아주고 하는 경기들과 그러니까 어제 그 롯데의 감보아 선수가 볼의 그 높이가 수직 무브먼트가 상당히 신장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상당히 높았는데 이 송승기 선수도 그런 수직 무브먼트거든요. 신장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상당히 타점이 비슷한 그런 타점. 그러면서 볼이 빨라져서 송승기 선수가
LG 트윈스의 제가 볼 때는 그 3선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국내 지금 손주영 선수와 송승기 투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훨씬 더 밝은 LG 트윈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송승기 선수의 출연은 정말 혜성처럼 나타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네이스 선수입니다. 네이스 선수는 지금 압도적인 최단타 선두예요. 어저께부로 해서 한 18개 뭐 이렇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그 정도면 좀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시즌 초반에 좀 이렇게 좋지 않았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극복을 하고 지금은 타석에 나오면 때리면 다 안타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좌우 타석을 가리지 않고 그런 타격을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정되고 너무나 투수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너무 좋은 타이밍으로 지금 타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타격은 타이밍이니까요. 투수는 그 타이밍을 흐트러 놓는 건데 이 네이 선수는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고 타이밍을 잘 맞추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많은 안타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네이 선수는 뭐 작년에 그 보여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걱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어진다고 한다면 롯데의 부상 공백을 전준우 선수와 함께 훌륭히 잘 메워서 조금 더 안정된 타격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양의지 포수입니다. 양의지 포수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포수로서의 능력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포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경기를 이제 뛰는 횟수 또 그러니까 주말 이 정도 경기가 되면 체력이 떨어져 가지고 마스크를 많이 쓰니까요. 근데 제 욕심으로는 좀 더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그 체력적인 부담을 좀 잘 관리를 이겨내면서 좋은 활약들 또 포수 마스크를 써주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 당연히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 팀들이 양의지 선수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 볼 비합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본인 체력 때문에 지금 본인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점들이 좀 아쉽다는 거죠. 조금 더 마스크를 많이 써서 두산이 지금 이 9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반환점이 돌기 전에 어떻게든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올 시즌은 그 언저리에서 머물다 말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희 선수가 지난주도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힘을 내서 팀을 이루고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체력 관리를 잘해서 많은 마스크를 써서 좀 더 활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아까 우리 이준혁 캐스터가 잊지 않고 언급해 드렸던 황대인과 김도영 공격에서는 황대인 선수입니다. 네, 황대인 선수 어제 긴급 투입이었는데 폰세 상대로 홈런도 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황대인 선수가 파워는 있는데 좀 공격이 거친 선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기복이 있게 마련인데 지난주처럼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간다고 한다면 황대인 선수도 상당히 좋은 타격을 할 수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욕심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그런 무리한 오버스윙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러니까 폰세 선수 상대할 때 아마 느닷없이 나가서 상대 투수가 좋으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큰 스윙하고 때릴 수 있습니까? 가볍게 때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머릿속에서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좋은 주전이 되면서 좋은 활약을 펼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격에서는 지난주에는 황대인, 수비에서는 김동혁 선수입니다. 아, 슈퍼캐치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구장이 바뀌기 전에 우리는 어제 김동혁 선수가 그렇게 해서 펜스에 부딪혔잖아요. 저는 바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저 대전구장 한박구장에서 그 할 때 그 쿠셔닝이 돼 있지 않아가지고 펜스가. 벌써 이정우 선수도 미국 가서 메이저리그에서도 그 부딪혀가지고 결국 큰 부상을 당하고 시즌을 조기 마감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김동혁 선수 만약에 잠실 야구장에 그렇게 그 안전시설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 쫓아가는 30m를 쫓아가는 스피드로 가서 스피드 1도 안 줄이고 그냥 가서 부딪혔단 말이에요. 거의 교통사고죠. 뭐. 그럼요.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그것을 무릅쓰고 그 볼을 타구를 잡겠다는 일념으로 가서 했던 그 투원 그러면서 노아웃의 1루에 2점을 앞서가고 있는데 노아웃의 1루에 주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빠졌으면 잠실 야구장이니까 1루자 발도 빠르니까 김민석이니까요. 들어왔을 거고 이 타자 주자는 김희태 선수는 2루 아니면 3루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부딪혀가지고 플레이를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글쎄요. 어제 경기 빨리 못 끝나고 한 11회까지 다 하고 또 오프도 리뷰하고 해주고 했으면 저녁에 뭐 한 5시 경기 했는데 12시에는 집에 들어갔겠죠. 김동혁 선수가 그거 잡아내면서 그 멋진 롯데 선수들에게도 팬들에게도 본인의 어떤 이미지도 상당히 신뢰감을 준 그런 프로였다. 그래서 이 황대인과 김동혁 선수는 깜짝
등판 황대희 선수는 깜짝 등판을 했고 김동혁 선수는 부상 선수를 대체해서 선발로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집에서 그러니까 치료를 하고 있는 부상자들이 같은 포지션의 경쟁자들이 좌불안석이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참 좋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MVP는 지난주에 홈런을 4개씩 때려낸 데이비슨 선수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셨듯이 데이비슨 선수가 또 몰아치면서 조금 홈런왕 경쟁에 어떤 재미를 더해주기를 그렇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또 저력을 보여줬던 데이비슨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이준혁 캐스터는 역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주고 제 마음 잘 알아요. 데이비슨이 부상 없이 아마 쭉 했으면 디아즈랑 되게 재밌게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공백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아쉽죠. 네. 자 이제 주간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트레이드 시장 오픈입니다. 이제 올 시즌 지난주에 KT 박세진 선수와 롯데 이정훈 선수의 1대1 트레이드 소식이 먼저 전해졌고 또 NC의 김성욱 선수가 SSG로 이동하는 현금과 이제 지명권과 이제 서로 맞바꾼 트레이드가 발표가 됐었는데 지금 뭐 순위 경쟁이 워낙 치열한 만큼 각 팀마다 또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다양한 물밑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KT 롯데의 트레이드 이 두 팀은 그동안 뭐 역사적으로 굉장히 트레이드를 활발하게 했던 서로 두 팀인데 또 이제 왼손 투수 박세진 선수와 왼손 타자 이정훈 선수가 바꿔 입었고 이정훈 선수는 KT 가자마자 또 바로 스타팅으로 출장을 하면서 지금 이강철 감독이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겠다는. 그러니까 이강철 감독이 이정훈 선수를 트레이드 간 목적은 김민혁 선수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전에 기아에 있을 때 아마 이정훈 선수의 타격 그 메커니즘, 타이밍 맞추는 거 이걸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수가 이제 빠지니까 그걸 원했을 거고요. 또 롯데는 좌투수가 아무래도 필요한 시점이고 하니까 박세진 선수 아직은 이제 1군에 아직 안 올라왔는데요. 오자마자 그 이강철 감독이 그동안 기아에 있을 때 또 롯데에 있을 때 봤던 이정훈 선수의 타격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선발로 내세우면서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일요일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이정훈 선수는 활용 가치가 굉장히 클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 이제 포지션을 어디에 이제 놔두느냐에 따라서 부담을 덜 가느냐 갔느냐 이게 좀 달라지겠죠. 김성욱 선수는 그동안 숱하게 여러 팀에서 김성욱 선수를 원하는 팀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SSG로 갔는데요. 아마 AI의 그 주전 선수들의 체력이라든지 또 백업으로 들어간다든지 또 좌투수가 나왔을 때 상당히 효과적으로 기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성욱 선수는 글쎄요. NC의 그 젊은 선수들이 많이 AI 이제 뭐 한석현 선수인가요? 한석현 선수, 천지환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아마 김성욱 선수의 그 활용도가 좀 떨어져서 다른 SSG는 필요한 선수였고 그래서 아마 보낸 것 같아요. 작년에도 김성욱 선수가 홈런은 17개나 쳤을 정도로 또 장타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타자 친화적인 SSG 이제 홈구장으로 가면 또 그런 효과도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고요. 그런데 밑에 쭉 뭐 22년부터 트레이드 그 사례가 나오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이제 많으니까 피처스도 많고 이러니까 그 팀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포지션이 겹쳐가지고 많이 활용을 못 한다고 보면 트레이드를 통해서 서로 간에 활로를 좀 찾아줘야 되는 건 당연히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연도별로 이제 트레이드 내역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2022년에 진행됐던 트레이드들, 눈에 띄는 게 지금 이제 한화와 기아가 서로 두 번의 트레이드를 했는데 김도현 선수와 이민우 이진영 선수의 트레이드. 지금 이제 이진영 선수는 한화에서 완전히 자리 잡았고 김도현 선수도 기아에서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윈윈 사례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도현 선수는 한화에서 볼만 빨랐지 제구가 안 돼서 쓰임새가 굉장히 애매했었거든요. 선발도 안 되고 불펜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트레이드 돼서 기아 가서 완전히 선발 한 자리를 꿰차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제구 이제 경기를 꾸준히 나가면서 군 전역 이후에 제구리까지 완전히 잡히면서 빠질 수 없는 선발로 성장을 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기아도 좋은 선수를 데려가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민우 이진영 선수가 하나로 갔는데 이진영 선수가 지금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완전히 애야가 하나가 항상 고민이었었는데 그 한 자리를
차지해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격도 이제 눈을 떠가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윈윈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 밑에 또 변우혁 선수와 한승혁, 장지수 선수의 트레이드도 그렇죠. 하나기아가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또 한승혁 선수는 완전히 필승조로 그러니까 반대로 한승혁 선수는 또 기아에서는 선발도 안 되고 불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하나 가서 지금 김소연 선수 앞에 세던맨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트레이드예요. 자, 다음 보여주세요. 2023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3년에도 이런 많은 트레이드가 좀 진행이 됐었는데 일단은 김태군, 유지혁 이것도 당시에 굉장히 좀 대형 트레이드였는데 둘 다 이제 각자 팀에서 굉장히 사랑도 많이 받았고 좋은 선수들이었는데 지금 뭐 각자 또 김태군 선수 기아에서 작년에 또 우승에 크게 일조를 했고 류지혁 선수도 삼성에서 또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기아가 지금 포수가 사실은 자원은 있었습니다만 확실한 주전이 없었는데 김태훈 선수가 오므려서 포수의 안정화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여요. 반면에 유지혁 선수는 삼성에 가서 확실한 내야수로서의 자리를 잡고 있고 그 교타자의 어떤 그 번색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트레이드도 상당히 잘된 트레이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키움과 LG의 트레이드 저것도 굉장히 떠들썩했었죠. 최원태 선수가 LG로 가고 LG가 또 굉장히 아끼던 유망주 이주영 선수가 키움으로 가게 됐는데 LG가 이제 우승을 위해서 승부를 걸었던 트레이드라고 볼 수 있겠고 뭐 결과적으로 최원태 선수가 LG에서 우승했죠. 우승을 또 함께 했고 지금은 뭐 삼성으로 가 있습니다만 또 키움에서 이주영 선수도 지금 주전으로 확실하게 또 자리를 잡았고요. 그러니까 최원태 선수는 이미 알려진 선수였지만 LG 이주영 선수는 다 모르는 선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키움에 가서 완전히 지금 중심 선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최원태 선수는 LG 가서 선발하면서 어쨌든 뭐 역할을 했든 안 했든 어쨌든 간에 우승을 시켰고 원하는 대로 그러면서 이제 FA로 삼성으로 가는데 이 이주영 선수는 묵혔던 진주가 이제는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퓨처스에 계속 있었으면 계속 그 상태로 있었을 텐데 1군에 올라와서 경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주영이라는 이름을 모든 야구 팬들에게 각인시켜준 그런 그 상황이 됐다는 거죠. 뭐 아무리 좋은 유망주도 또 팀의 뎁스에 따라서 출전 기회가 잘 안 오는데 이주영 선수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였고 이어서 이제 작년 2024년에 진행됐던 트레이드들을 보겠습니다. 뭐 최고의 성공 사례는 역시 롯데로 간 손호영 선수 아니었을까요? 작년에 거의 뭐 신의 한 수였죠. 롯데가 내야수가 그렇게 딱 이렇게 세팅이 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고민이었고 공격도 그랬는데 손호영 선수가 오면서 손호영 선수도 LG 2군에서 그렇게 그다지 1군에서 활약을 하지 못하고 2군에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부상도 많았고, 부상도 많았고 그런데 뭐 롯데에 와가지고 완전히 이 야구의 어떤 만개 이걸 이루어가지고 뭐 올 시즌이 좀 부진하고 지금 아직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손호영 선수의 트레이드는 롯데 입장에 봤을 때는 큰 수확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 위에 키움 이지영 선수도 사실은 SSG 포수난이 좀 허덕이고 있는데 가서 상당히 좋은 모습 또 안정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원석 김민부터 뭐 정철원 김민석 그리고 조상우 선수 트레이드는 이제 지난 시즌 종료 후에 2024년 종료 후에 진행됐던 트레이드인데 오원석 선수가 지금 KT 가서 전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투수하고 야수하고 트레이드를 하지 않고 투수와 투수끼리 해도 이렇게 선발과 불펜을 갖고 트레이드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발이 좀 손해본다, 선발을 내보내는 팀이 손해본다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원석과 김민의 트레이드는 서로 양 팀이 필요한 위치에 딱 들어가서 맞아떨어진 거죠. 딱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KT는 선발이 필요한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엄상백 선수도 나가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제 선발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오원석 선수를 원해서 갔고 또 SSG는 작년에도 오프대 야구를 할 때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불펜이 약해가지고 자꾸 이기는 경기를 내주고 그래서 이제 조병현 선수가 뒤에 있는데 그 필승조가 상당히 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민 선수가 거기에 가서 노경훈 선수랑 이렇게 해서 딱 불펜을 만들고 있으니까 상당히 두꺼워졌다. 그러니까 서로 윈윈한 거죠. 두산 정철은 전민재 이거 완전히 두산이 손호영 선수 데려간 만큼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롯데는 지금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이 뭐 트레이드에 뭐 신인이었지 이야기 듣는데 정철 선수 필승조에 자리 잡고 있죠. 전민재 선수는
공수에서 공격도 좀 두산에서보다 완전히 향상된 모습. 지금 최고의 유격수죠. 네. 네. 오히려 좀 어제 경기하는 거 보니까 체력이 좀 떨어져. 그런데 가서 막 쓸데없이 슬라이딩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좀 요령껏 했으면 좋겠다.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네네. 아직도 풀타임을 뛰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체력 관리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선수들이 지금 막 의욕만 앞서니까 막 하는데 그러다가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네. 그만큼 모든 사람이 막 노심초사할 정도 보고 있을 정도로 전민재 선수는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정철 선수 마찬가지고요. 네. 물론 이제 그 롯데에서 간 김민석, 추재현, 최우인 이 세 선수, 김민석 선수는 좀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활약이 좀 미비하고요. 추재현과 최우인 선수는 뭐 1군에 가끔 얼굴은 보입니다만 정말 활약이 미비한 상태이기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되는 상태 같고요. 키움의 조상우 선수는 갈 때 제가 저보고 요즘 PLL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기아 전력을 놓고 시즌 들어가기 전에 그냥 기아 팬분들은 그냥 맥주잔 놓고 저 집에 누워가지고 발가락에 까딱까딱 하시면서 여유를 가지고 야구 보셔도 아무 문제 없는데 무엇이 웬걸 한 3-4개월 만에 뭘 어떻게 했는지 다 아프고 다 나가가지고 지금 시리에 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주 원인 중에 하나도 조상우 선수였거든요. 장윤식 선수가 갔는데 조상우 선수가 들어온 공백이 생기지 않고 그 전력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네. 뭐 하나 떨어진 것 없이. 그렇다고 보면 그 전력이 안 됐는데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부상으로 나가요. 그 간판 팀을 이끌고 있는 김도영 선수까지도 지금 내려가서 이제 전반기까지는 못 보게 돼 있잖아요. 뭐 김도영 선수만 그런가요? 여타 다른 선수들이 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상우 선수의 트레이드 참 잘했는데 결국은 조상우 선수가 들어와서 우리가 기대했던 그만큼의 지금 활약을 펼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좀 너무 아쉬워요. 네. 김태형 감독의 그 롯데 트레이드 성공 사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 보여주시죠. 김태형 감독의 역대 트레이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두산 시절부터 이제 트레이드로 데려온 선수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두산 때 이제 이영범 선수가 와서 그때 이제 마무리 투수로 또 굉장히 잘했고 우승까지 했었고 이승진 선수, 홍건희 선수 이런 선수들도 이제 필승조 또 마무리로 활약을 했던 선수들. 이제 보상 선수로 강승호 선수, 박계범 선수도 데려와서 또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만들기도 했었고 양석환 선수 트레이드도 굉장히 그때 빅 트레이드였죠. 양석환 선수도 두산 와서 4년 연속 20홈런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에서의 정철원 선수, 전민재 선수, 또 작년 손호영 선수 등등 계속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들리는 얘기로는 다른 팀들이 롯데랑 트레이드 이제 좀 잘 안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은 신의 한 수인데 이게 사회라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잖아요. 김태형 감독 나쁜 사람이에요. 얼마나 상대 팀 감독, 그 팀 관계자들 좀 입장 곤란하게 하는 거예요. 봐봐요. 다 데리고 와가지고 다, 물론 이제 꾸준히 가느냐 못 가느냐는 있지만 다 와서, 19년도는 이영범 선수, 20년에는 이승기 선수도 굉장히 와서 잘했죠. 어떤 그 활용도를 굉장히 높여놓고 그 해에 가장 잘했을 거예요. 이승진 선수가 볼도 빠르고 홍건희 선수는 완전히 탈바꿈을 해버렸고요. 기아에서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랬었죠. 강승호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계범 선수 백업에서 충분히 알고 양석환 선수는 뭐 잠시에서 홈런을 가장 많이 뗄 정도로의 어떤 그 파괴력을 보여줬던 선수였고 아까 말씀드린 24년도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다른 팀에 봤을 때는 나쁜 사람이라고요. 제가 그렇죠. 나쁜 사람이 아니다. 롯데 팬들은 좋죠. 그런데 이 지금 보낸 팀에서는 얼마나 좀 가슴이 아프겠냐고요. 박세진 선수가 이제 새롭게 합류를 해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박세진 선수는 또 형이 같이 뛰게 됐잖아요. 그 팀을 옮기면서 박세웅 선수가 그렇죠. 뭐 이제 형제가 같이 있으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뭐 그랬다는데. 근데 얼마나 또 동생이 못하면 가슴 아프겠어요. 같이 잘해서 뭐 언젠가는 또 박세웅 선수의 승리를 뒤에서 박세진 선수가 지켜주고 뭐 이런 멋진 그림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좀 이제 옛날 트레이드들 준비했는데
예, 이순철 위원의 역사 이야기. 김시진, 최동원 요때부터 좀 그 대형 트레이드들만 저희가 딱딱 준비를 해봤습니다. 양준혁, 임창용 이것도 굉장한 당시에 떠들썩한 트레이드였고, 그렇죠. 예전에 또 히어로즈의 장원삼, 이태근, 이현승 선수가 현금 트레이드 됐던 거, 네. 그리고 예, 박병호 선수, 넥센 히어로즈의 팀의 역사를 바꾼 박병호 트레이드도 들어가 있네요. 네, 좀 어떤 트레이드가 기억에 남으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있는 트레이드인데 이 88년도에 최동원, 김시진, 허규영, 뭐 오명 이렇게 이 포함된 트레이드는 왜 이루어졌냐면요. 이거 왜 이루어진 줄 알아요? 선수협 때문 아닌가요? 오, 그렇죠. 저희도 야구 캐스터, 저도 역사 공부는 다 돼 있죠. 예. 선수협 파동 때문에 당시에 좀 구단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삼성이 그때만 해도 노조가 없을 때잖아요. 그런데 선수 노조로 본 거죠. 그렇죠. 구단에서는 예, 일종의 선수협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선수협회를 만들려고 했던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최동원 선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이 왜 일어났냐? 최동원 선수가 원래 그 대인 관계도 그렇게 막 남하고 막 친하고 막 이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본인 야구에만 열중하지 그런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그 해에 이 최동원 선수 그러니까 87년도 성적을 놓고 이제 85년도인가요? 85년도인가 4년도인가 우승을 할 때 그때부터 이게 쌓인 거예요. 84년도죠. 우승했을 84년도 우승을 할 때부터 쌓인 그 뭐냐면 연봉 가지고 싸운 거거든요. 그때가 뭐가 있었냐면 그때 25% 상한세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세미 프로 형식으로 막 계약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25% 그 악법이 있을 때 85년도 입단인데 저희들이 기본 연봉이 1,200이었어요. 예. 그러면 25% 올라가면 1,500입니다. 저 신인왕 받았는데요. 1,500 받았어요. 1,200에서 1,500. 그게 상한이었던 거죠. 그렇죠. 연봉을 여기까지밖에 못 올려주는. 못 올려주는 거 25%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불만들이 쌓여서 이건 선수들을 대변하는 단체가 있어야 된다 해서 그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그때의 사회 분위기가 이거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보기 차원에서 이 트레이드를 단행을 한 겁니다. 이 트레이드가 각 그 삼성과 롯데가 아픔이 있는 트레이드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도 지금 김시진 뭐 이런 사람들 또 롯데는 최동원 그때만 해도 최동원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투수였으니까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그 84년도 너무 많은 등판들 막 이런 호련 시리즈 할 때 이러면서 어깨가 힘이 빠져서 스피드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최고의 그 당대 투수들 김시진과 최동원이 섞인 트레이드 대형 사건이었거든요. 사실 요즘은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지기가 쉽지 않을 걸요. 그렇죠. 지금으로 보면 1선발들을 그냥 내보낸 거거든요. 팀을 상징하는 얼굴들을 내보낸 거. 근데 그 숨은 뒤 이야기는 그거였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선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했던 최동원 선배의 어떤 그 모습이 지금도 있기는 한데 좀 아쉬웠죠. 이 트레이드도 양 팀의 팬들이 굉장히 아쉬워한 부분. 서로 간에 간판 스타들이 마트레드 해버리니까 너무 허망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장혜조, 장태수, 김영철, 이문환 이 가는 것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장혜조 타자도 결국은 교타자로서의 삼성에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장혜조 선수를 따라갈 그런 교타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저 이전에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그런 상황이었죠. 양준혁과 임창용의 트레이드는 또 왜 이러시지 아십니까? 왜죠? 이것도 진짜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라서 제가 기억을 하는 트레이드인데 어떻게 기억하세요? 각 팀의 최고 스타들이었잖아요. 양준혁, 임창용이면 그래서 둘이 바꾼다고 해서 어린 마음에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웅룡 감독이 사실은 원래부터 좌타자를 굉장히 선호했었거든요. 좌타자가 없었어요, 혜태가. 좌타자가 없었는데 그런데 삼성은 또 이 마무리 투수가 필요했던 시점이었고 혜태가 그 시점에 약간의 그 지금 뭐 이렇게 돈을 받고 이렇게 트레이드하고 막 이러잖아요. 보상금을 받고 트레이드하고 아마 그런 시점이 돼서 이 두 선수는 트레이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구단의 어떤 그런 자금 사정과도 관련이 있군요. 혜태의 어떤 타자의 강타자를 원했고 삼성은 또 이제 강력한 선발 그러니까 마무리 투수를 원하는 상태. 그런데 그 혜태가 자금 사정이 조금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막 혜태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시기에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아마 막판에 가서 선수를 막 내보내고 하는 시기였는데 그래서 둘이 이렇게 맞방꾼 걸로 알고 있어요. 양준혁 선수는 다시 나중에 삼성으로 돌아가서 결국 영구 결번까지 됐고 임창용 선수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양준혁 기아 선수는 가서 삼성에 있다 은퇴했죠. LG 갔다가 아마 LG에서 삼성으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혜태 갔다가 LG 갔다가 네, 이렇게 네, 삼성으로 네, 왔죠. 네, 임창용 선수도 나중에 뭐 해외 돌다가 마지막은 다시 고향팀 타이거즈에서 은퇴를 하게 됐었고 그래도 좀 이제 최근으로 오면 박병호 선수가 넥센 갔던 게 구단의 어떤 역사를 바꾼 정말 중요한 그렇죠. 예. 중요한 순간이었고 네, 15년 네. 박세용 장성호 저것도 이제 박세용 선수의 KT 시절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텐데 KT의 유망주였던 박세용 선수가 이제 롯데 저 21년 박병호 선수가 LG에서 그 목동구장으로 쓰는 키움으로 간 게 박병호 선수 야구 인생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잠실 야구장을 쓸 때는 넘어갈 수 있는 타구도 넘어가지 않고 잡혀버리고 이러면 미완의 대기였죠. 그때는. 타격에 지장을 주는데 딱 목동구장을 가니까 힘도 있는 선수가 조금 먹혔다 이래도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게 그거 자신감을 얻고 또 한 가지는 거기는 어차피 힘 있는 타자가 들어와서 들락날락 경기를 들락날락 하지 않고 꾸준히 경기를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죠. 당시 김시진 감독님이 그럼요. 그래서 박병호 선수가 탄생을 한 거예요. 아마 LG에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트레이드라는 게 한 선수의 커리어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정말 그렇죠. 잘 보여준.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는 박병호 선수 트레이드가 가장 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과거처럼 저게 뭐 김시진, 최동원, 장효조, 뭐 김영철 이런 트레이드, 뭐 양준혁, 임창용 이런 트레이드보다는 아직까지는 대형 트레이드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네, 트레이드 이야기 옛날 얘기 들으니까 재밌는데요. 초등학교를 잘 모른다며요. 그러니까 뭐 80년대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역사 공부하듯이만 들었던 이야기인데 좀 생생한 이순철 위원의 생생 정보통을 들으니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신인왕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 신인왕 출신의 이순철 위원과 함께하는 2025 시즌 신인왕 예측. 이번 시즌도 정말 역대급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데 바로 LG 송승기 선수와 KT 안현민 선수 지금 일단 2파전 양상으로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가고 있죠. 네, 투수는 송승기, 타자는 안현민. 지금 두 선수 다 기록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시즌 개막하기 전에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이 두 선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둘 다 뭐 지금 순수 신인은 아니고 전혀 이 두각을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고 안현민 선수는 아예 이름이 없었고 그래도 송승기 선수는 뭐 시범 경기 나와서 투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선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두 선수가. 그렇죠. 그런데 딱 시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안현민 선수는 좀 늦게 출발을 했지만 지금 KT 위주의 강력한 중심 타선이 되어 있고 송승기 투수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는 손주영 선수가 국내 원투퍼치가 되어가지고 연패에도 스스로 선발이 되어서 끊을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지금 투구를 송승기 선수가 해주고 있다는 거죠. 벌써 지금 12경기에서 7승 안현민 선수는 뭐 36경기에서 3할 2푼 8리 10홈런을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그 어떤 신인왕 경쟁 또 신인들 중에서도 앞서가고 있는 선수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시즌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뭐 정현우 선수라든지 정우주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배찬선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의 성적도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올해 이제 가장 기대를 모았던 고졸 신인 삼총사 정현우, 정우주, 배찬승 선수 다 뭐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또 약간의 어떤 시행착오도 좀 겪었고 정현우 선수는 부상해서 이제 막 돌아왔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윤도현 그러니까 선수 이 두 선수를 쫓아가는 선수들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각 팀에서 이렇게 가는 선수들 이제 뽑아봤는데요. 아무래도 두 선수를 앞서가고 있고 여기서도 그 두 선수를 가장 위협하는 선수는 이제 배찬승 선수, 윤도현 선수 지금 출발을 했지만 후반기에 남아 있으니까요. 부상만 당하지 않으면 아마 이 신인왕 구도에 4파전 배찬승 선수하고 윤도현 선수 그 합류가 되면서 4파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타격하는 모습을 봤을 때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완전히 지금 PD 작가 이 게스트한테 완전히 까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이순철 의원님을 깝니까? 저희가 이제 신인왕 그 요건에 이거 녹화가 필요합니다. 신인왕 네. 요건에 맞는지 저희가 이제 검증 과정이 좀 이렇게 나오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녹화된 필름이 필요하고요. 기름장 종이가 필요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현우 선수는 네. 이제 합류가 됐는데요. 글쎄요, 그 부상 공백이 과연 또 부상이 돌아와서 어깨 상태라든지 스피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좋은 활약을 펼칠 수도 있다. 정은주 선수는 지금 팀이 그러니까 조금 뒤져 있는 경기라든지 완전히 이기고 있는 경기 그런데 많이 지금 기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조금씩 이제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는 상태이고 배찬성 선수는 뭐 그 빠른 볼을 앞세워서 팀의 그 셋업머리에서 확실한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상태. 윤도현 선수는 2년 동안 공백이 있어가지고 부상으로 60타석을 못 채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올 시즌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어서 주목을 해야 되는 선수고 목지훈과 김동현 선수는 3년차, 4년차 이렇게 된다는데 네네. 이호준 감독이 와서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가서 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목지훈 선수는 2승을 하고 김동현 선수는 선발에 아직 승리가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엄행준 선수는 지금 부상으로 내려가 있는데 내야의 어떤 새로운 활력소를 좀 불어넣고 있는 엄행준 선수다는 게 수비도 그렇고 공격도 그렇고 주루도 그렇고 그런 모습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내려가 있고 김건우 선수는 그동안에 원포인트 릴리프를 하다가 지난주에 선발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목을 해야 되는 선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송승기냐 안현민이냐인데 이순철 의원이 예측하시기엔 지금 누가 더 앞서 있다고 보십니까? 송승기 선수가 앞서 있다고 봐야죠. 네네. 네, 사실 지금 송승기 선수의 성적은 신인왕 경쟁이 아니라 리그 전체로 봐도 탑급의 선발 투수이기 때문에 예. 네. 본인이 스스로 실점을 많이 하지 않는 투구를 하고 있는데다가 거기에 LG 트윈스의 공격력까지 있잖아요. 네. 수비가 또 탄탄하고 그러니까 아마도 송승기 선수가 지금 성적도 그렇고 앞으로도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안현민 선수는 사실 이제 5월 돼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1군에 진입해서 네. 뛰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지금 뭐 장타의 페이스가 워낙 좋다 보니까 네. 뭐 25개 이상 홈런을 그렇죠. 충분히 뭐 많이 치면 30개까지 충분히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뭐 그것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송승기가 15승 안현민이 뭐 한 30홈런 이렇게 되면은 진짜 그러면 알 수 없는 거죠. 취향 차이죠 그러면. 네. 네. 투수냐 타자냐. 그러니까 한 30분 때려버리면 미국 같으면 매일 출장하는 선수에게 점수를 더 많이 주거든요. 그럼 야수에게 더 많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발 투수는 5일에 한 번씩 나와서 투구를 하지만 안현민 선수는 매일 경기를 나와서 하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더 많이 주거든요. 에브리데이 플레이어라고. 그렇죠. 예. 예. 어쨌든 그 두 선수 다 끝까지 시즌 끝까지. 연봉도 마찬가지잖아요. 연봉도 야수들이 훨씬 많이 받잖아요. 네네. 네. 아무래도 예, 좀 많이 경기 나오니까요. 예. 그래서 김원중 선수에게 문호동 무임금 하고 있다고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안 나오니까 경기를. 경기 안 나오니까 임금도 안 받아요. 돈 받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아무튼 자 송승기 선수, 안현민 선수 그밖에 모든 신인 선수들 시즌 끝까지 건강하게 좋은 활약 보이면서 올 시즌 신인왕 레이스를 더 재밌게 만들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프더 야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번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롯데와 KT의 경기를 같이 저희 둘이 같이 중계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예. 저는 맨날 오프더야구에서만 내일은 축구인이 돼가지고요. 축구를 내일 화요일은 그 국가대표 축구 경기 여기 상암에서 하거든요. A매치 보러 가신다고 하루 빠지셨고 네, 화요일만 저 최원호 위원과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은 이순철 위원과 롯데 KT 경기 중계해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프더야구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